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하고 찍어보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때는 좀 개괄적인 안내를 드렸고,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인턴 자리를 잡게 됐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인턴을 한 번에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봤던 인턴은 또 새로운 툴을 쓰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되네요. 이번에 좀 화면을 녹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인턴은 저는 LVMH라는 그 퍼퓸 앤 코스메틱스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아마 마케팅 인턴 자리를 먼저 인턴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5학기 이상 정도 모집 요건이었던 것 같고, 일단 맨 처음에 면접을 봤던 곳은 여기였어요. 논현동 쪽에 사옥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접을 봤던 곳이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였습니다. 여기서 면접을 봤었고, 여기서 면접을 두 번 봤어요. 이때도 직무를 말씀드리면 이때는 마케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때는 두 번째 때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때는 좀 재밌긴 한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즉 IT 쪽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쪽 인턴이었습니다. 왜 이런 직무들을 받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밌어 보였고요. 이거는 멋있어 보였고, 이거는 뽑힐 것 같아서 다 봤어요. 다 봤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좀 작네. 이거는 일단은 2차에서 탈락했고, 이거는 1차에서 떨어졌고, 이거는 패스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첫 번째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기억에 거의 5학기 끝난 학생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7, 8학기 분들이셔서 캐주얼하게 입고 오라 해서 저는 진짜 여기 청바지 입고 갔는데, 다른 분들은 완전 이제 취준 풀 메이크업 하시고 막 자기소개서 달달달달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준비가 덜 됐었던 것 같고, 그래도 2차 면접까지는 갔지만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발표 잘하시고 언변 너무 화려하신 여성분들 틈에서 나름 이 LVMH라는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이 화장품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미지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great failure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턴은 좀 슬픈데, 제가 갑자기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그 시간을 함부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인턴을 했어요. 왜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 사업이 파산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진짜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거의 등록금 내기 일주일 전에 부모님께서 등록금 마련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계속 부모님께 등록금을 의존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휴학을 했고, 바로 한 2월달이었겠죠. 이때부터 인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이제 방학 기간에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턴밖에 못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학기를 이제 휴학을 하게 되니까 오케이 한 6개월짜리 인턴 하면서 경력 제대로 쌓을 수 있겠다 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잡 서치를 본격적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는 뭐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봤죠. 뭐 취준 카페 네이버에 뭐 많이 있죠. 이 당시에는 뭐 자소설닷컴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 취업 뭐 지원팀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 다 열심히 다녔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두 개는 좀 열심히 봤는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플러스 알파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일해보고 싶은 회사의 지난 포스팅을 좀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만약에 2021년이면 이제 뭐 하반기가 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년 상하반기 19년 상하반기 이때 채용 공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을 보고 여기에 이제 써져 있는 HR 담당자들 뭐 co.kr이든 뭐 or.kr이든 이런 것들 있죠. 이쪽으로 저는 레주메랑 커버레터를 써서 보냈어요. 네, 보내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옵니다. 일단 글쎄요, 이게 15년도였고 지금은 21년도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지원자분들이 많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도 글쎄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먼저 지원을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지는 채용 공고만 잘 빼먹지 말고 지원하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프로액티브하게 먼저 채용 공고를 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전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죠. 채용 공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지원하면 뭐 거만해 보이지 않나요? 뭐 선 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회사마다 인사 담당자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때 당시 저는 일단 전제 조건이 경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휴학을 했기 때문에 전 무조건 일자리를 잡아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진짜 반년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이 저는 무조건 잡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을 넘는다? 뭐 좀 에러건트하다 이런 거 상관없었어요. 왜냐? 난 무조건 일자리 잡아야 되니까.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제가 일해보고 싶었던 수입차 업계에서 채용 공고를 막 이제 보면서 실제로 이제 진행 중이었던 채용 공고가 이제 IT 쪽에 있어서 이건 당연히 지원을 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과거에 끝났던 것들도 막 지원을 했죠. 제게 랜드로버뿐만 아니라 뭐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뭐 포드 이런 식으로 다 지원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일단 비슷한 인더스트리니까 그 레주메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쓸 수 있었고 커버레터도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뭐 열정과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템플릿화해서 적극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면접을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 알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제 기억에 이게 벌써 5, 6년 전이라 조금 희미한데 이메일 찾아보면 다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원하신다면 제 이메일도 다 증빙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서류에서 탈락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또 떨어졌네, 짱이나 술이나 먹어 나가자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왜냐? 나 이제 일자리 잡아야 되니까. 예, 저 절실했거든요. 예, 돈으로도 진짜 절실했고 그 시간적으로도 그걸 함부로 날릴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연락했죠. 그래서 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땡스. 그리고 지금이었으면은 이것까지 했을 것 같아. 그때 못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끊긴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포지션 있으면 열심히 해보고 싶다 라는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때 좀 피드백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좀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없었는지, 어떤 걸 보완해야 내가 이 다음에 이러한 잡을 잡을 수 있을지 인사 담당자 분들께 또는 그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들께 피드백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다른 포지션이라도 있으면 좀 감사하겠다라는 레터를 이메일로 저는 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신이 온 거죠. 면접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팀에서 퇴직자가 발생해서 인턴 자리가 났는데 여기에도 관심 있니? 라는 식으로 왔고, 사실 이게 인문계인 저한테는 좀 더 맞는 직무였고 이게 커스터머 서비스였어요. 오케이, why not? 바로 답장했죠. 사실 이게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면접 바로 보러 갔고, 네, 되게 건물 멋있었어요. 즉 그 청계천 종강역 옆에 미래에스 센터원이라고 있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위에는 35층인가 그러고 지하로 지하 7층인가 8층이에요. 그리고 제 건물은 여기 25층인가 있었고, 여기 20층, 21층에 맥킨지가 있었고, 맥킨지 스펠링 모르겠다. 맥킨지가 있었고, 여기에 또 BCG가 있었어요. 경영학과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회사인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일단 면접장 가서 진짜 눈에서 레이저 쐈습니다. 당연히 가기 전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JD라 하죠. 잡 디스크립션 다 읽어보고 관련 이제 뭐 뉴스라든지 동향,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다 파악하고 갔죠. 그리고 면접을 받고 제가 그 저를 매니징 해주실 분과 인사팀 실무자 면접이었고, 아마 1차 면접 때 바로 붙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인턴이었고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진짜 프로액티브하게 잡 서칭을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오케이, 항상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태도를 일단 제일 좀 극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그럼 또 그럴 수 있어요. 외국계라 그런 거 아니냐? 뭐 어느 정도는 yes 아니면 뭐 no일 수도 있어요. 일단 yes면 공공기관이나 뭐 공기업은 뭐 이렇게 없는 티오를 뚫고 들어가기는 저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사기업은 전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가 15년도니까 16년도 뭐 이런 공채 시즌인데, 이때만 해도 상시 채용이 아니라 공채였어요. 즉 1년에 뽑는 시즌이 상하반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진짜 프로액티브하게 지원해서 S그룹 및 L그룹을 모두 뚫고 들어간 제 친구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 친구랑 저랑 약간 서로 썰 풀고 공유하다가 약간 서로 불붙고 서로 동기부여 받아서 진짜 너 대단하다 이렇게 했던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S그룹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저보다 훨씬 높아요.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친구는 토익 시험 본 적도 없고, 학교도 서울 4년제이긴 하지만 사실 그 친구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요즘 스펙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의 그 동기 스펙에 비해서 이 친구가 스펙적인 부분은 훨씬 적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프로액티브하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 때문에 이 친구는 거의 없는 TO도 만들어서 들어간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좀 느끼시는 바가 전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쵸,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보고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봐,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저건 다 잘 됐으니까 이제서 하는 소리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른 결과는 정말 천지차이일 테니까 글쎄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커리어는 이렇게 계단처럼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방금처럼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 땅에서 놀고 있었다고 치면 이때 이제 한번 깨지고 다시 붙고 깨지고 다시 하고 깨지고 다시 하고 하면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인턴을 해본 거죠. 한번 했더니 사실 이거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건 없지만, 레주메를 쓸 때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돼 있잖아요. 아무리 크리에이티브하게 내 얘기를 쓴다, 뭐 인사팀에서 원하는 얘기를 쓴다, 그리고 뭐 많은 것들 있죠. 뭐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경험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실무 경험이 있고 없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없으면 학부 때 경험으로 동아리 경험이라든지 알바 경험, 뭐 과외 경험, 프로젝트 경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있으면, 아이고, 이게 인턴이 있으면 훨씬 이게 탄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행히 이때 인턴이 이제 수입차였죠. 이 경력 토대로, 아이고 자꾸 치우지, 수입차 6개월간 했습니다. 한 2월부터 7월 직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토대로 이제 HMC라고 불리는 이제 국내 완성차에서 7, 8일간 인턴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전환이 되어서 이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풀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이제 큰 관심거리,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증가하는 수입차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전략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다 온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 분들이나 HR에서 봤을 때도 그냥 아무 자동차랑 상관없는 다른 뭐 좋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미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에서 일했던 저는, 제가 뭐 스펙이 좀 딸리더라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전략이 저는 상당히 유효했다고 생각하고, 이 소중한 면접 인턴 경험 덕분에 네,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었고, 사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도 수입차 업계입니다. 예, 미국계, 예,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이자 뭐 IT 회사 같은 느낌인데, 그런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이제 스태핑 스톤이 돼서 가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장황할 수 있었는데요. 결론을 정리하면 일단 이 프로액티브, 영어 쓰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영어를 못해서 계속 좀 최대한 쓰면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서, 네, 간단한 영어는 최대한 좀 제 스스로를 위해서 써보겠습니다. 이 프로액티브하게 최종 공고가 안 나면 그냥 현실 부정만 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정규직 채용 공고가 안 난다고 난 무조건 정규직으로 갈 거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고, 아니면 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잡이 나왔을 때 컨트랙터로 일하면서 이미 그 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다 알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규직 잡 오퍼가 떴을 때 지원한다? 글쎄요, 이때 일만 잘했으면 새로 지원하는 사람과 이미 검증된 사람이 똑같이 지원한다? 누굴 뽑을까요? 생각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현실 부정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내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저도 만약에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 붕괴됐다고 해서 부모님 탓하면서 다른 애들은 뭐 학원도 보내주고 뭐 취업하는 것 때문에 엄청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약간 현실 부정하고 루저처럼 있었으면 저는 글쎄요 이렇게 커리어를 개발하진 못하고 오히려 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수렁에 빠져서 얼마 동안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길을 개척하자 라는 메시지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진짜 유명한 얘기잖아요. Connecting the dots.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진짜 한 번쯤은 일을 같이 해보고 싶었던 감히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보면 좀 연관성이 없는 이런 점들이 어느덧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길을 이제 그려줄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뭐 캘리그라피 그런 서체, 어체, 뭐 디자인 그런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맥킨토시의 그 산세리프인가요? 그런 이제 글씨체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그런 이제 어쨌든 이 커넥팅 더 닷스 같은 게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관심 있는 것들은 그 좀 관심 분야를 꾸준히 잃지 말고 조금씩 아르바이트든 봉사활동이든 뭐 유튜브든 덕질이든 뭐 자격증이든 그 분야를 끊임없이 놓지 않고 계속 파다 보면은 어느덧 이 뭔가 길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남들이 다 뭐 S그룹, 뭐 회계사, 금융공기업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이것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1학년 때 재밌게 들었던 교양 수업 뭐지? 2학년 때 그나마 전공 중에 재밌었던 거 뭐지? 뭐 내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자주 하는 활동들은 뭐지? 난 영화를 많이 보나? 게임을 많이 보나? 뭐 독서를 많이 하나? 음악을 많이 듣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룩백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좀 막연하게나마 자동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글로벌 지구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는 키워드였던 것 같고 지금 어쩌다 보니 좀 비슷한 인더스트리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계속 제 관심사나 이 미래의 커리어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be proactive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길 응원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2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많은 점들과 많은 그 시행착오들을 겪고 계실 테니까 그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유익한 영상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